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전남을 5대1로 대파하며 리그 2위로 도약했습니다. 이날은 올 시즌 수원이 거둔 첫 2점차 이상 승리이자 수원이 처음으로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가져온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수원이 전남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염기훈 감독의 플랜 B, 늘어난 공간 활용, 나아진 수비 밸런스 이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염기훈 감독의 플랜 B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전까지 수원은 매 경기마다 왼쪽 풀백이 높게 올라가고 왼쪽 윙이 좁게 들어서며 3-2-5를 만드는 비대칭 3백을 활용했는데 이날은 왼쪽 풀백에 박대원을 배치하며 빌드업에 가담시키고 포백을 모두 활용하여 빌드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원의 빌드업 상황인데요. 이전 같으면 왼쪽 풀백 장석환이 빌드업의 시작과 동시에 높게 올라가 비대칭 3백을 만들었겠지만 이날은 박대원과 이시영이 모두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에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빌드업 장면에서도 양쪽 풀백이 모두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4명의 수비수를 두고 빌드업을 진행하다 보니 공을 뺏기더라도 수원은 박대영과 이시영이 더욱 빠르게 수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이 볼을 뺏어내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데 박대영과 이시영이 모두 수비 진영에 위치해 있어 턴오버 상황에서 이전 경기보다 수비 숫자가 많아진 모습이죠. 그리고 풋백을 활용하여 빌드업한 덕분에 양쪽 윙 김주찬과 손석영이 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측면 공간을 누빌 수 있었습니다. 또 양쪽 윙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박대영과 이시영이 낮은 위치에서부터 올라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수비를 끌고 측면의 윙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몇 차례 나왔는데 이는 늘어난 공간 활용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수원의 빌드업 패턴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골키퍼 양형 모두 빌드업에 참여하고 센터백이 넓게 자리하여 3백을 만들거나 미드필더 유재호가 순간적으로 내려오고 조윤성에게 손짓하자 조윤성이 올라와 빈 공간에서 볼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박대현이 높게 올라가고 유재호가 측면으로 이동하며 손석영이 낮게 내려와 빌드업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기도 하죠. 기계적으로 장석환을 높게 올려 3-2-5 형태를 만들고 카즈키, 유재호, 퉁가라, 전진우가 번갈아 가며 내려오는 빌드업 체계만을 사용하던 지난 경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수원은 이전보다 역습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는데요. 이는 전남이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강하게 전방 압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수원은 전남의 압박으로 생긴 뒷공간을 이용하여 역습 상황마다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고 덕분에 많은 슈팅 찬스를 만들었죠. 이날 전남은 미드필더 유해이와 박태용의 수비 가담이 늦으며 수비 전환 시 김종필의 수비 부담이 커졌는데요. 수원은 이를 이용해 볼을 탈취한 상황에서 유해이와 박태용이 수비에 완전히 가담하기 전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늘어난 공간 활용입니다. 수원은 이전까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려는 장면이 거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던 이시영과 박대현이 계속해서 침투하며 공간을 만들었고 이를 양쪽 윙 김주찬과 손석영이 잘 활용하는 모습이었죠. 보시다시피 김주찬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이시영이 순간적으로 침투하며 수비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생긴 공간을 활용하여 김주찬이 중앙으로 드리블하죠. 이번에도 측면에 김주찬이 볼을 잡을 때 이시영이 침투하며 공간을 만들고 김주찬이 이를 활용하여 중앙으로 진입합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내려앉은 상대를 공략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패턴 플레이인데요. 올 시즌 수원이 3자 패스 이외의 약속된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뚫어내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활동량이 좋은 이시영과 공간 드리블이 좋은 김주찬의 장점을 모두 이용한다는 점에서 염기훈 감독이 이날 경기 전까지 개개인의 능력을 활용한 세부 전술을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주찬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날 이후 염기훈 감독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플레이는 좌측면에서도 이어집니다. 유재호에게 볼이 연결되자마자 박대원은 측면으로 달려가 상대 수비 한 명을 끌고 오는 것이죠. 지금은 박대원이 측면에 손석영에게 볼을 내준 뒤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수비를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이날 수원의 풀백 박대원과 이시영은 측면으로 볼이 갈 때마다 공간으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끌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대원은 더욱 창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박대원이 볼을 잡은 상황에서 손석영이 측면으로 침투하며 수비를 끌고 가고 이때 생긴 공간으로 박대원이 전진합니다. 그런데 박대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 부분까지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위협적인 오프더블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처음부터 높게 자리하며 직선적인 움직임만을 가져갔던 장석환과의 차이점이자 박대원의 공간 인식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수원은 크로스 상황에서도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이는 지난 경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청주전 영상에서 수원이 크로스를 올릴 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끌고 오는 움직임이 부족하여 상대 수비가 크로스 공격에 대응하기 쉬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날은 이러한 부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대현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퉁가라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고 김종필이 퉁가라에게 붙으며 크로스 상황에서 뮬리치를 견제하는 수비 숫자가 2명에서 1명이 됩니다. 비록 크로스가 뮬리치에게 향하지는 않았지만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것만으로도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이시영이 볼을 잡을 때 김주찬이 침투하며 전남 센터백 유지아를 끌고 간 뒤 이시영이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렇듯 수원은 이날 경기에서 공간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움직임이 지난 경기들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나아진 수비 밸런스입니다. 지금은 전남의 골킥 상황인데요. 백동규가 공중볼 경합을 하러 전진하자 미드필더 김상준이 그 자리를 커버하여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잘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전남 박태용이 순간적으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데요. 수원의 두 미드필더 김상준과 유재호가 포백을 잘 보호하고 거기에 윙어들까지 적극적으로 수비하며 공간을 잘 틀어막습니다. 또 수원의 미드필더 김상준은 이시영과 조윤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자 빠르게 커버하는데요. 이러한 수원 미드필더진의 성실한 수비 가담으로 인해 롱볼을 통해 수원의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간격을 활용하여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려고 했던 전남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처럼 수원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간격을 잘 유지하며 수비 측면에서의 불안감이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전방 압박의 경우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전남의 빌드업 상황에서 퉁가라가 전남 골키퍼를 향해 달려나가지만 윌리치와 김주찬은 함께 전진하지 않아 퉁가라가 쉽게 벗겨집니다. 이후 김주찬이 좌측 센터백을 압박할 때 수원 미드필더진과 우측 풀백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위치까지 함께 올라와 압박에 가담해야 하지만 아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죠. 유재호가 뒤늦게 쫓아오지만 이미 김종필이 편하게 볼을 잡고 전진하며 수원의 압박이 손쉽게 풀리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수원은 매 경기마다 허술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데요. 수원이 앞으로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전방 압박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수원은 이날 경기에서 새로운 포메이션 배치와 적극적인 공간 활용에 더해 두 차례의 세트피스 득점까지 나오며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더 낮게 내려앉을 상대 수비진을 수원이 과연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